자, 오늘은 해칭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해칭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칭이란 잘린 면, 우리는 그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단면, 자를 단자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평면이란 1.2m 높이에서 수평으로 잘라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게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m 높이에서 자르면 이 벽이 잘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은 허공이겠죠. 어디는 면으로 들어차 있고 어디는 허공일 거고, 그러면 그 면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잘릴 단자. 어떤 사물을 잘랐을 때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속 내부가 꽉 차여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면이라고 해요.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단면을 표시하는 것,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것, 이게 정확하게 해칭의 정의입니다.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행위,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것, 그게 해치 또는 해칭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필을 이렇게 똑 잘랐어요.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똑 잘랐어요. 그러면 연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나무가 있고 가운데 흑심이 있죠. 네, 그렇게 내부가 보인단 말이죠. 그걸 단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입니다, 여기는 흑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해칭이라고 해요. 근데 해치의 다른 역할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질 표시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일이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바닥, 이거 타일이죠. 타일이 무늬죠. 일정한 무늬가 반복되는 것, 이것도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바닥 타일이라든지 혹은 대리석 타일이라든지 혹은 욕실 같은 부분들, 혹은 주방에 타일 들어가죠. 네, 그런 타일들을 표시할 때도 해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해치가 어떻게 들어가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치.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선택하기, 경계 선택하기, 무늬 주기, 패턴, 속성 지정하기, 원점 지정하기, 옵션 설정하기, 그 다음 클로즈. 순서대로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경계를 지정해야 돼요. 경계를 지정하고 나면 어떤 무늬를 쓸 건지 무늬를 설정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여기 두 개 아이콘이 있습니다. 앵글과 1이라고 써 있죠. 앵글과 스케일입니다. 앵글 각도, 스케일 크기, 즉 이 패턴의 각도와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원점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타 속성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클로즈.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가시면 돼요. 자,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포인트와 셀렉트, 두 가지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픽포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셀렉트는 비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픽포인트를 통해서 자, 이렇게 내부 경계점을 내부 경계로 들어오면 CAD가 알아서 경계를 다 찾아줍니다. 다만 이 경계가 폐쇄된 도형이어야 합니다. 폐곡선이라고 하죠. 개곡선은 안 돼요. 폐곡선만 됩니다. 왜냐하면 개곡선은 열려있는 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를 CAD가 끝까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CAD가 경계를 찾아서 미리 보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리 보기예요. 적용이 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적용하려면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경계가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각도 45도, 크기 5배. 어떤가요? 크기 조절까지 되나요? 네, 각도 0도, 30도. 내가 각도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로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고 나면 보시면 해치가 같이 선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삭제. 자, 다시 보시죠. 서클. 제가 경계 안에 다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해치. 자, 어떤가요? 자동으로 경계 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나는 얘를 좀 없애고 싶어. 리무브. 경계 제거. 경계 제거되는 거 맞습니까? 셀렉트. 경계 선택. 리무브. 경계 제거. 경계가 제거된 거 맞죠? 자, 픽 포인트로 클릭해도 되고, 리무브로 혹은 셀렉트로 경계를 추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경계를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경계를 많이 만들어요. 자, 이 안에다가 해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셀렉트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추라고 했습니다.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패턴이 다 깨진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요만큼 밖으로 나간 요만큼이 다 경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계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이렇게 인식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경계를 인식해 버리니까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져 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패턴도 전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오픈돼 있어요. 해치. 픽포인트를 클릭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 뜬 것 같아요? Closed boundary cannot be determinated. 네. Closed boundary. 폐쇄된 도형이, 경계가 폐쇄된 도형이 아니라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폐쇄된 도형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요.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뜹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요만큼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해요. 선을 하나 그리고 해치, 인터널 포인트 클릭하고 삭제. 그러면 경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작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해야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부분들은 있으면 가급적인, 그러니까 폐쇄된 도형에다 해야 되고, 해치, 인터널 포인트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양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전체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솔리드 여기 있습니다. 자, 솔리드. 솔리드가 채우다란 뜻입니다. 내부 경계를 채운, 내부 경계를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레이어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알파벳 순이에요. 중간에 가면
G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GR이 뭐냐면 그라디언트의 약자입니다. 그라디언트는 두 개의 색상을 조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색상에서 두 번째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 혹은 그라디언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GR 그라디언트 라이너 선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실린더, 즉 원통 모양의 그라데이션, 인버스 실린더, 그러니까 실린더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어, 구슬, 반대로 구슬,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패턴 아래 첫 번째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색상 여기 있습니다. 색상을 두 개를 조절해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솔리드를 통해서 단색으로 채우기도 가능합니다. 다시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또 패턴이 나오고요. 쭉 맨 아래로 내려가면 유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 사용자 정의 패턴이 나옵니다. 이 사용자 정의 패턴은 스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이 요만큼 간격을 떨어져 있잖아요. 스케일에 지정한 간격입니다. 이때는 유저 디파인의 경우는 스케일이 배수가 아니고 실제 사이즈예요. 예를 들어서 20mm 그러면 20mm 간격으로 선이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 아래 프로퍼틱스 아래를 눌러 보시면 레이어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어를 지정하려면 홈택까지 가서 레이어를 지정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이와 같이 레이어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을 체크하게 되면 패턴이 수직으로 격자 무늬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닥 타일이나 혹은 욕실 타일이나 이런 타일이 더블을 체크해야만 격자 무늬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해치. 자,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쭉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 있네요. AR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AR 안시 여기 있다. AR, BR, STD라고 하는 것. 패치. 한 0.1. 자, 저는 적당히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얘를 쓸 겁니다. 얘를 쓸 거예요. 시험 볼 때 이 패턴을 쓸 겁니다. 유저 디파인도 쓸 거고요. 이 패턴도 쓸 겁니다. 건물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일반 생활 공간 있죠? 생활 공간은 적벽돌 치장 쌓기입니다. 즉 벽돌을 쌓아서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반자 위쪽으로, 즉 천정 위쪽으로는 다시 철근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설계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면 이렇게 벽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쓰는 벽돌이 바로 얘예요. AR, BR, 스탠다드. BR은 그러니까 브릭이란 뜻이죠. 벽돌,
스탠다드란 뜻이고. 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랫단에 보시면 약간 떠 있죠. 생각해 보시죠. 벽돌을 쌓는데 제일 아랫단에 온전한 온장부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중간에 아랫단에 이렇게 깨진 벽돌부터 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Set Origin을 누르시면 돼요. Set Origin을 눌러서 원점을 클릭해주면 패턴이 시작되는 위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시작되는 위치를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공할 때 대리석을 시공을 하기로 했어요. 정선 대리석을 가져다 쓰기로 했는데, 정선 대리석이 뭐냐면 정선 지방에서 나오는 대리석.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름 앞에 해당 지역을 많이 붙여요. 포천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포천에서 나오는 돌. 마천석, 포천석 이런 식으로 해당 생산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선 대리석 쓰기로 해서 가져왔는데, 거기가 뭐냐면 특별하게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늬를 짜 맞춰 가지고 어떤 특정한 무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가서 본사 들어가 가지고 미팅을 해봤어요. 미팅을 하는데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딱 가서 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공을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공해 주세요. 딱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무늬가 이렇게 쭉 맞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본사에서 그 무늬를 딱 맞춰가지고 재단에서 가져왔는데, 시공하는 위치가 시공자가 마음대로 딱 시공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공 위치를 우리가 설계자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참고로 그 카페트 같은 거 있죠. 카펫이나 요즘 강화마루 있죠. 강화마루 시공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간에다가 강화마루를 시공할 겁니다. 물론 여기 싹 치우고 청소 싹 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공을 해가는 게 옳을까요? 가장 이제 두 가지죠. 지금 말한 입구부터 쭉 올 것이냐, 아니면 제일 멀리서부터 입구로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죠? 작업자마다 달라요. 작업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좀 지저분하면 제일 멀리서부터 해요. 멀리서 치워가면서 이렇게 밖으로 빠집니다. 근데 잘 정리되어 있으면 저 앞에부터 이렇게 쭉 치고 들어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들어왔을 때 시공 위치가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람 눈에 가장 첫 번째가 들어오는 위치가 문 열었을 때 그 앞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서부터 시공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제일 멀리서부터 이렇게 시공해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쪽에서부터 시공해 나가면 청소하면서 계속 시공하기 때문에 깨끗하겠죠. 근데 저기서부터 문 앞에서부터 시공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와서 여기서 청소를 다시 해야 돼요. 청소해서 다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나름 장단점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아, 나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일하시는 분 스타일에 또 달라요. 자, 어쨌든 우리가 패턴은 이렇게 시공 위치를 어느 정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Set Origin입니다. 해치. 자, 보시면 여기 Associative가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Associative가 뭐냐면 연관성이었어요. 이거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레이에서 나왔습니다. 연관 배열이요. 그래서 연관 배열을 하면 배열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Associative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즉 경계와 패턴이 서로 연관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잘 안 써요. 그런데 해치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씁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계를 제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해치가 이와 같이 재계산되어집니다. 해치 재계산이 들어가요. 심지어 경계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도 알아서 이렇게 해치를 재계산합니다. 이게 오소시에이티브예요. 경계와 패턴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계를 바꾸면 해치 패턴의 위치가 자동 재계산되어집니다. 이게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옵션을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죠. 옵션에 보시면 세퍼레이트 해치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랜드 디텍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경계를 해치를 했고요. 자, 경계를 이동시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경계와 여기 있는 경계는 어때요? 하나죠. 나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세퍼레이트 해치예요. 분리를 하다라는 게 세퍼레이트라는 뜻입니다. 지금 경계가 두 군데니까 해치도 둘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세퍼레이트 해치 그러면 해치가 이와 같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치가 둘로 나눠져요. 이번엔 해치를 다시 보는데요. 해치. 자,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경계 전체가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옵션에 보시면은요, 아우터 아이슬랜드 디텍션을 눌러 보시면 노멀 아이슬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노멀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노멀 아이슬랜드입니다. 내용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해치 경계의 특징입니다. 이게 노멀이고요. 보통은 기본값은 아우터 아이슬랜드입니다. 제일 바깥쪽에 하나만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그노어가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경계 무시하기라는 개념도 있어서 이렇게 경계를 무시하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로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이라고 해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아래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을 들어가 볼까요? 이 옵션이 뭐냐면 오토캐드 환경 설정입니다. 몇 가지를 조금 짚어 볼 건데요. 바로 이 부분. 디스플레이 탭입니다. 디스플레이가 화면 설정이에요. 디스플레이 파일 탭. 자, 상단에 파일 탭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게 꺼져 있으면 파일 탭이 안 나옵니다.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파일 탭이 나와요. 레이아웃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아래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픈 앤 세이브 저장할 때 기본 방법입니다. 오토캐드 몇 버전을 기본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매틱 세이브 자동 저장인데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이때 템플러리 폴더에 보면 AC 스트링이라는 파일로 자동 저장됩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겠고요. 자,
셀렉션이요. 여기 non selection 있죠. 얘가 동사명사란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옵션을 해제하면 델키가 안 먹어요. 우리 삭제할 때 선택하고 델키 누르죠. 네, 그게 안 먹어요. 요거를 해제하면 델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델키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Shift 키를 눌러야만 비로소 더하기 선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불편하니까 얘는 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셀렉션 탭에 요거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파일 탭으로 갑니다. 파일 탭에 가면 바로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네, 오토캐드 템플러리 파일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AC 스티링이라는 파일이 여기 저장됩니다. 파일 탭에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여기 저장이 돼요. 이거요, 선택하고 F2키 눌러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에 복사, 그 다음 파일 탐색기 띄우시고 주소줄에 붙여넣기.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찾기 어려워요? 수정한 날짜로 보세요. 여기 지금 AC 스트링 세이브 달러 이렇게 나오죠. 저장한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이름 바꾸기 해서 오픈하시면 오픈이 됩니다. 여기 DWG로 이렇게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거 없어져도 돼요. 얼마든지 캐드가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작업하다가 보면은 캐드가 다운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죠. 네, 바로 여기서 복구하시면 돼요. 최소 10분 전 거는 복구가 되잖아요. 최소 10분 전 거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입니다. 서포트 파일이에요. 맨 첫 번째 보이시죠? 바로 이 폴더를 우리가 지금 복사를 해야 됩니다. F2번 컨트롤 C ESC 키, 그 다음 파일 탐색기 경로줄에 붙여넣기. 자, 여기까지 한번 와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 파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acad iso.pat라는 파일이고요. acad iso.lin이라는 파일이고요. acad iso.mnl 그 다음에 acad.pgp 이렇게 봐야 됩니다. mln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봐도 상관없고요. 자, pat 파일이 뭐냐면 패턴 파일입니다. 해치 패턴이에요. 해치 패턴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자, 메모장을 하나 띄워 볼까요? 자, 이렇게 메모장을 한쪽에다 띄워 놓고 얘도 옆에다 조금 밀어 놓고 그 다음 acad iso.pat 두 개예요. acad.pat가 있고 acad iso.pat가 있고, 그죠? 우리가 new 할 때 템플릿도 둘 중에 하나죠. acad.dwt냐 acad iso.dwt냐. 차이가 뭐라 그랬죠? 단위라 그랬죠. ISO가 붙어 있는 게 밀리미터 단위고
ISO가 안 붙어 있는 건 인지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cad.pat는 인지를 근본으로 한 파일이고 acad iso.pat가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한 해치 패턴 파일입니다. 간단해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요. 오픈하셨나요? 그럼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별표를 찍습니다. 이 별표가 패턴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플로어 패턴이고요. 첫 번째 숫자는 방향입니다. 0도 방향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좌표입니다. 0,0에서 이거 원래 붙여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띄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그 다음 패턴이 나타나. 이 0,0에서 0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졌죠. 그 다음 선이 나타나야 될 위치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읽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는데 요 점이 0,0이란 뜻이에요. 이 점에서부터 0,100 떨어진 위치에서 선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즉 100mm 간격으로 선을 반복해서 그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번엔 두 번째 줄입니다.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0,0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900,450에서 선을 그리고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선을 그리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시작 좌표고 세 번째는 패턴이 나와야 될 그 다음 선이 나와야 될 위치고 마지막으로 선의 크기입니다. 플러스는 선을 그리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간격을 띄우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해치로 들어가 보죠. 해치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저장해야 되는데. 자, 저장부터 하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 해치. 자, 그러면 플로어라고 맨 앞에 하나 나올 겁니다. 보이시나요? 플로어 모양 만들어진 거? 아이고. (0,0에서) 시작하되 0도 방향으로 100mm 간격으로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90도 방향으로 그리되 900에 450 대략 한 여기부터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선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acad iso.lin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기 전에 요거는 지워 봅시다. 플로어 얘는 다시 지웁니다. 지우고 저장.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공부하죠. 그 다음 acad iso.lin을 열어 봅니다. 이번엔 lin 파일입니다. lin은 라인 타입 파일이에요. 선 종류 파일입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거 알파벳 순으로 다시 정리됩니다. 별표 my center, 쉼표, 그 다음 주석입니다. 센터 라인, 그리고 모양을 그려줍니다. 엔터 치고 A, 표현하다 5mm 그리고 1mm 건너뛰고 1mm 그리고 마이너스 1mm 건너뛰고. 네,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저장하시고 라인 타입을 불러볼까요? 자, 라인 타입 라인 타입 로드 불러보시면 알파벳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그린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오케이. 자, 레이어에서 한번 볼까요? 마이 센터, 그리고 라인 확대해 보시면 제가 만든 모양으로 이와 같이 선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acad.pgp라는 파일을 오픈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pgp 파일은 acad하고 acad ISO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pgp 파일 하나예요. 자,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pgp 파일이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축키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단축키 파일이에요. 단축키 파일. 밑으로 내리면 자, 이렇게요. 여기서부터네요.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서클이 C밖에 없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CC. CC는 다른 게 들어가 있네요. 자, ZZ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죠. 제가 ZZ 써야 할 단축키를 쓰고 그 다음 별표 쓰고 명령어를 씁니다. 이렇게요. 얘는 좀 다르게 저장할 캐드를 껐다 켜야 됩니다. PGP 파일은 프로그램 파라미터라고 해서 캐드를 처음 실행할 때 불러들이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후 캐드를 끄고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ZZ를 누르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C 엔터가 아니고 ZZ 엔터 누르시면 원이 그려집니다. 단축키를 내 맘대로 바꿔서 쓰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도 단축키를 많이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단축키를 지정해서도 많이 사용해요. 이 방법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